뒤에 거는 제가 큰 틀만 맥락만 잡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업 주체인데 저를 보세요. 건축법은요, 건물주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건축주. 주택법은 사업주체. 사업주체 아시겠죠? 사업주체라 사업주체 아시겠죠? 그러면 건물 짓는 자가 사업주체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사업주체는 앞에서 말했듯이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는데, 자 이 책에는 잘 나와 있네. 보통 어떤 책은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더 헷갈려요. 헷갈리고 하지 말고 등록과 비등록 이걸로 구분시켜줘야 공부되는 겁니다. 자, 너는 나한테 주택 건설하려면 나한테 와서 등록하고 해. 너는 등록하지 않고 네 맘대로 해. 그건 뻔하잖아. 등록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민간인. 왜? 못 믿어. 등록은 비등록은 공공시행자. 딱 표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간하고 공공 구분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먼저 등록 사업자다. 자, 등록 사업자. 이것이 바로 등록, 즉 민간 사업 주체인데 그걸 등록하는 사람하고 할 때는 등록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한다? 비등록 사업자. 그런데 등록은 그러면 누구한테 하느냐? 따라합니다. 국장한테 등록하는 겁니다. 국장. 따라해요. 공법은, 자 주체가 누구죠? 행정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급부에는 민간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록해라, 허가받아라, 승인받아라. 지가 할 때는 안 받아.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안 한다. 아직 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요, 요거는, 자, 먼저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이제 20세대. 자,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일단 기준이 여기에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이건 공동이건 얼마라고요? 20세대 20개 이상일 때는 등록하고 20개가 안 될 때는 등록하지를 않습니다. 저거 보세요. 거기 등록, 먼저 등록 연간 얼마요? 20호 이상. 아시겠죠? 이것도 뭐라고요? 한 번에 아니라 1년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 합산해 가지고, 자 봐요. 연간 그러니까 연간자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할 때 아니라 지금 한 동 짓고 두 동 짓고 했을 때 1년간 합산해 가지고 뭐라고요? 그렇죠. 단독은 20호, 공동은 20세대. 일단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독은 20호, 공동은 20세대. 근데 여기 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만 30이에요. 가로 안에 나오죠, 그죠? 예, 거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일 때. 그리고 저를 보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플러스 주인 1세대 요것만.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어떻게 안 하니까 그냥 도시형 쪽은 무조건 30개. 그래서 가로 30은 도시형이다. 그리고 나는 아파트 안 지어요. 대지만 조성해가지고 팔아먹을 거예요. 대지 조성업자가 있습니다. 얘는 1만이에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토공, 주공 있었듯이, 아시겠죠? 지금 통합했지만은 얘는 대지만 하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안 하고. 나오잖아요. 대지만 조성한다. 얼마라고요? 1만. 한 번에 연간. 단독도 연간, 공독도 연간,
대지도 연간. 일단 따라합니다. 연간 20, 30, 1만. 근데 이제 많으니까 30은 안 할게요. 이건 이제 왜? 오른 20이지만 도시형만 30이다. 아시겠죠? 연간 20, 1만. 이렇게만 하려니까 또 아쉽죠, 그죠? 그래서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연간 20, 31만 시작. 연간 20, 31만. 한 번 더 시작. 연간 20, 31만 이상일 때는 뭐라고요? 국장한테 등록하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등록하고 하는데, 어쨌든 30세대 있죠? 요거 나누는 기준은 자, 요거 이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업, 계획, 승인받는 건 요거고, 미만은 허가받는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허가받고 얘도 허가받겠죠.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허가받는 기준은 여기고, 등록 기준은 여기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건축업자가 여기 20개 이상 요 사이에 할 때도 허가받는 건데, 만약에 21, 22, 29까지 하려고 그래요. 30까지 전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허가받지만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등록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까다로워요. 일정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업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고 요까지. 그러니까 요거 이상은 뭡니까? 요거 이상이니까 요거 이상은 뭐라고요? 등록 기준. 요거 이하는 뭐요? 일단 비등록. 다시 말하면 행정청인 공공사업체는 등록하지 않지만 요게 요 수가 밑으로 될 때는 작다고 보고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대부분 등록해야 안 해. 안 하고 하니까 30세대 미만까지 할 수 있음에도 요 사이에는 등록 때문에 그 조건에 돈도 없고 안 되니까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미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룸 가보면 전부 다 몇 개예요? 19세대까지 없단 말이죠. 20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들. 예, 하나. 그러니까 한 동을 줘도 뭡니까? 19세대밖에 19호니까. 그러니까 한 동 딱 지면 더 못 줘, 이제. 아시겠죠? 못 줘요. 근데 요거 다세대로 짓잖아요? 그러면 몇 개 줄 수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보통 4계층이면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세대니까. 아이,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동, 두 동 해가지고 20개면 안 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4, 4, 16, 4, 5, 20. 최선으로 4개 동까지 가능하잖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원룸 하나 짓고 그때는 뭐 줘요? 5대 짓는 거야. 5대. 원룸은 무조건 단독은 20호 미만, 공동은 20개 똑같으니까 원룸은 주인 한 세대 있는 거 하나 딱 짓고 그다음부터 뭐 짓는다고요? 5대 짓는 거야. 5대. 이해되시죠?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이고 등록하지 않고 한다고 말이죠. 요거 헷갈리면 그냥 요거 연간 20, 31만 이상은 등록하고, 하기 싫으면은 요 미만 짓고,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은 30 이상 하고 30 미만 하지 않고, 거기서 또 30 할 때 여기에 30이란 50도 가로하네. 이런 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그 내용이 바로 거기 등록업자 있죠. 거기 있는 내용을 좀 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두 번째, 비등록업자. 비등록 사업자. 비등록업자 같은 말인데, 첫 번째, 일단은 너는 믿으니까 등록하지 말고 해라, 그 말이죠. 먼저 공공, 앞에서 배웠잖아요. 누구죠? 공공,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그러니까 책들 하지 말고 요걸로 정리한 거니까. 아시겠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법인 같은 경우는 등록하죠?
요거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등록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누구냐면 여러분 알 겁니다. 무료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그냥 후원 받아가지고 그냥 자원봉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집 주는 겁니다. 너 등록하고 해. 그러면 이 좋은 행사 하겠어요? 그냥 해야지. 그죠? 등록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 저를 봐요. 요거. 등록사업자가 왜 등록하죠? 그렇죠. 집을 지으려고. 그걸 집을 짓는다는 말은 건축법은 뭐 한다 그래요? 건축한다 그러고 주택법은 뭐 한다 그래요? 건설. 주택을 뭐 하려고요? 건설하려고 등록하는 거다 보시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공동사업주체가 뭐냐? 여기서 3명이 나와요. 3명이. 자, 여기 보세요. 일단 토지 소유자가 나오고 주택조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뺍시다. 빼고 그냥 여기 있는 거니까 따로 쓰지 맙시다. 고용자 바로 합시다. 그냥. 자, 여기 3명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그냥 개인의 땅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등록해서 해도 되고 뭔 소리고? 잘 나오다가 나오네. 이렇게 이거는 강의 분위기가 아니고 이거는 7080 분위기인데. 살구 꽃이 있잖아요. 이거는 강의 분위기고 이래갖고 이제 하잖아. 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단독으로 등록해서 할 수 있고 플러스가 뭐냐? 이거는 바로 이제 공동의 의미를 내가 플러스 아시겠죠? 누구랑? 이미 등록한 사람하고 뭐 한다고요? 등록사업자랑 공동. 왜 그럴까요? 등록한 사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또 등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있어요. 여기 주택조합이 있는데 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조합은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딱 3개인데 옛날에 임대주택조합이 있었는데 뺀 이유는 임대주택을 배우지도 않는데 왜 있냐고. 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조합은 일단 3개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좀 이따 바로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등록사업자랑 이미 등록한 사람이랑 공동으로 하니까 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주택조합이 자기 조합이 단독으로 해도 되고 단독으로 등록해서 하든지 아니면 등록하기 싫어 그냥 등록한 사람들 같이 하자 그냥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뭐.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얘가 하지. 그렇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주인이 내가 건물 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건축업자야. 건축법상 봐요. 내가 건축업자라면 내가 건물 지어 팔려고 짓는 거잖아. 그건 토지 소유자를 산 사람이 건축업자야. 그 본인이 직접 짓겠죠. 근데 건축업자가 건축주가 아니고 일반 그냥 토지 소유자 일반 국민 시민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 짓습니까? 당연히 누구랑 설계자랑 계약하고 그죠? 시공자랑 계약하고 감리자랑 계약해서 그들이 맡기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 맥락이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만약에 건설업자라면 본인이 직접 등록해서 할 것이고 건설업자가 아니라면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잘 보세요. 의미가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등록해서 할 수 있고 공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럼 이 말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의무적이야, 의무적이야? 그렇지. 의무적.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데 하여야 한다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택조합도 본인이 등록해서 단독을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은 아니면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가 없다면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의무적, 의무적이야.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지역조합과 직장조합만 두 개 들어가요. 일단은 지역조합은 등록사업자랑 할 수 있다. 직장조합도 등록사업자랑 할 수 있다.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요, 일단 종류가 두 개예요. 두 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이게 바로 뭡니까? 일부 중축형 리모델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아까 대수선만 하는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 추가로 건설되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세대수가 증가한다. 증가하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건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 보시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제외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네. 에이씨. 안 나오네. 안 나오면 대로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뭐 다음 또 보면 되지 뭐. 책보다 내가 낫네. 자, 해봐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봐요. 여기서 고용자는 뭐냐? 고용자. 여기 고용자는 뭐냐? 고용자는 그냥 일반 회사 대표예요. 고용자니까. 다시 말하면은 특히 여기 시골 같은 데 가면 볼 겁니다. 사원 아파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대표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필이면 우리 회사가 좀 외곽에 있어. 직원들은 부산시에 하는데 저 기장군에 있어. 안에 조금 멀 떨어져 있는 거야. 출퇴근 시키기가 너무 미안하게 하니까 회사 옆에다가 사원 아파트, 사원 주택을 건설해 가지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고용자는 본인이 직접 등록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 본인으로 뭘 알아? 등록사업자랑밖에 못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고용자는 플러스 사원주택, 사원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얘는 의무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해야 돼요. 이게 다이다. 앞으로 요 내용은 앞으로 시험 나갈 때까지 똑같이 강의합니다. 저는 강의한 내용을 바꾸진 않아요. 한 내용을 추가해서 하면 할지언정 바꾸자는 이유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자, 그 밑에 보세요. 보시면 거기 왜 등록을 꺼려 하느냐 잠깐 보겠습니다. 등록 기준 보이죠? 주택 건설만 하든 대지조성 하든 간에 보세요. 법인인 경우에는요 3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은요 자산평가액 얼마요? 6억 원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돈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고. 그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등록하고 싶어도 안 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이때 기술자, 건축 분야 1명 이상, 토목 분야 1명 이상, 뭐 사무실은 됐고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조합. 요거. 이 조합이 몇 명이다? 아까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자, 첫 번째. 주택조합은요, 무조건 나와, 시험에. 예. 7문제 중에 한 문제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용어 정의에서 한두 문제, 주택조합에서 한 문제. 여기서는 그냥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그런데, 저를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등록이냐, 비등록이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여기는 공공시행자 있죠. 여기 공공사업주체랑 여기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등록하라고 하면 틀릴 것이고, 두 번째 뭐냐?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요겁니다. 주택조합은, 자, 세 가지 기다렸죠. 첫 번째 뭐죠? 지역조합이 있고요. 두 번째, 직장조합이 있고,
세 번째, 리모델링 조합이 있다. 주택자, 내가 뺀 겁니다. 원래는 지역 주택조합이에요. 줄여가지고 쓴 겁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한 번 더 시작.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자, 여기서 우리가요, 지역과 직장은 같아요. 지역이냐, 직장 그 개념만 용어 다르고 하는 행태 같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다르죠. 지역과 직장은 현재 없는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해야 되고요. 리모델링은 이미 건설되어 있는 걸 뜯어 고치는 겁니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를 봐요. 지역하고 직장은 무조건 얘는 뭐예요? 주택을 뭐 한다고요? 건설한다. 잘 보세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걸 건설을. 이게 이제 문제풀이 요령인데 나중에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설명할 겁니다. 문제풀이 과정 가잖아요. 7월 달부터 할 때인데 미리 잠깐 언급하게 되면은 5월, 6월까지 열심히 이론 공부하다가 7월부터 돈 좀 아끼려고 혼자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몇십만 아끼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은 내가 문제집 보니까 문제 그 해설 다 돼 있거든. 솔직히 만만만 혼자 홍보할 수 있어요. 근데 강의하는 내가 문제집이 있는 거 문제 밀고 그 답만 설명하냐고. 그거 연관된 내용 전반적으로 내가 다 설명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그거 2, 30만 아끼려고 아이고 그러다가 1년 뒤에 또 와가지고 몇십만 또 버리고 재수 산수생도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내용까지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 읽고 다 몇 번 하는 것은 뭐 누가 와도 할 줄 아는 거잖아요. 내용까지 다시 한번 설명해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다. 이런 식으로 지역 주택조합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걸 내가 한번 딱 칠판에 설명하고 문제 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문제 푸는 요령 중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요.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요런 지문들은 내용을 몰라 어려워? 그러면 요 단어가 있나 한번 찾아봐. 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 얘는요. 건설자가 무조건 나와요. 그죠? 근데 얘는요. 리모델링은 건설자랑 무조건 틀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미 건설되어 있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 읽어볼 것 없어. 틀린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런 지문들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하나 정도만 맛배기로. 제가 지난주에 돼지국밥 먹고 싶어가지고 갔었어요. 야간에 마치고. 보니까 무슨 뭐 밥 섞어도 7,000원 따로 먹고 국밥도 7,000원 아까 그 얘기한 거야 내가. 딱 보니까 순대가 야채 순대가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순간적으로. 국밥 좀 남겨드려도. 또 국밥을 또 시키면 좀 보기 그렇잖아. 근데 보니까 15,000원 받더라. 15,000원. 근데 쪼글다 보니까 맛보기 순대 해놓고 나오더라고. 6,000원. 그거 시켰지 그거를. 와 맛있더라. 먹으니까. 그러니까 또 또 간다 쏟아내네 또. 그러니까 돼지국밥도 먹고 순대도 먹는데 순대가 일반 순대가 아니고 야채 순대잖아요.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식당이 사람이 굉장히 부산해. 자 많더라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해도 뭐 2달 동안 강의해도 같이 밥 먹으러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아이 참 진짜. 딴 데는 가서 몇 번 갔는데. 자 다음 주가 종강이죠 이번 달.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밉지는 않죠 그죠? 저기 봐요. 그래서 지역 개념은요 광역적 개념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무슨 구죠? 연제구다 그러면은 연제구가 아니라 부산시 광역이니까 부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다 조합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청약통장 등등등까지는 나는 몰라요. 아시겠죠?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도 다 대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적 개념은 광역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 경상남도면 창원이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사는 도민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가? 안 가지.
내 집이 지금 어디냐? 애들하고 무슨 뭐 저쪽에 양산 시민인데 창원 그거 봐서 뭐 할 거야? 만약 양산시에 짓는다. 창원 시민이 그거 봐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이 하겠지만 하여튼 광역적인 개념이다. 도 전체, 서울시 전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지 개념이고요. 그 내용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말로 하는 겁니다. 직장은 그냥 같은 직장에 있는 거 됐고, 자 저를 봐요. 여기 일단은요,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일단은요 세부적인 실질적인 실무적인 것들까지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적으로 규정된 건 뭐냐면은 딱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 사람은 일단 가능합니다. 된 사람 중에 실무예요. 첫 번째 뭐냐? 일단은 무주택자여야 돼요. 일단은 나 집이 없어. 일단은 가능해요. 아시겠죠? 가능하고요. 근데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85까지.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 두 채 안 돼요. 한 채 소유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대형 주택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소형이에요, 중소형. 그럼 왜 집이 있는데 왜 할까요? 한 채 있는데 왜? 있잖아, 집 있잖아. 부동산은 뭐 할 거야? 아니지, 그런 개념이 아니지. 투자하라고 이런,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어? 화를 내고 그래, 그죠? 뭔 뜻이요? 집이 한 채 있는데 왜 이거 가능하다 그래? 뭐 무주택자 하면 되지. 아니에요. 결국 얘랑 같은 개념이야. 에?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지 뭐. 이거 뭐 이거 부장 받으면 이거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이수지 안 돼요. 그러니까 파는 조건으로 하는 거야, 이거. 파는 조건으로. 팔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 한 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주택, 만약에 가능한 두 채이면 다 이걸 하게. 안 해요. 집이 없거나, 집이 있어서 85 이하인데 결론적으로 분양받으면 이거 팔아야 돼. 아시겠죠? 예. 두 채면은 이 주택 조합의 의미가 없잖아요. 투기? 투기는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뒤에 가면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우리 오늘 안 배우지만, 투기는 하면 안 돼요. 투기 중에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아니에요. 너네들끼리 투기가 제일 싫은 거예요. 여기 부동산 투기. 그래서 집 투기. 따라 집 투기가 바로 부동산 집도 있고, 집안 가정 집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집이 있어도 8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형 주택 소유자한테 안 돼. 안 된다. 자, 일단 그 내용이 잠깐 보시면 봐봐요. 일단 저기 일단은 구성 및 유형 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왜? 지금 집 취소 안 졌어. 안 됐으니까 예정 그죠? 예정 동그라미 했어요. 예정 세대수입니다. 아시겠죠? 가로반 단위 볼게요. 50% 동그라미 했어요. 옛날에 이게 2분의 1에서 50%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대. 만약에 1000세대예요. 그러면 최소 얼마? 500세대 이상. 1200이에요. 그러면 60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하 얼마냐? 20명 이상이니까 20세대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왜 여기서 20명을 했냐면은 단독일 때 공동일대가 있으니까 20세대로 하게 되면 공동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총괄해서 그냥 20명 이상 한 겁니다. 20명 이상. 물론 단독은 뭐 짓는 경우가 없다고 보지만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여튼 간에 최소 몇 명이라고요? 20명 이상이다.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저를 봐요. 만약에 아까 1000세대 얼마라고요? 1000세대 50% 500 100이면은 50 50이면은 25 30이면은 틀렸잖아. 최소 얼마? 그래. 다 틀리잖아. 난 재미있을 때마다. 32여도 얼마요? 20명. 20세대. 그러니까 최소가 20명. 아시겠죠? 근데 다만, 저를 보세요. 현재 주택 건설 예정이죠?
먼저 예정은 했고요. 그 앞에, 예정 앞에 두 글자가 뭐죠? 건설이 건설. 그러면 얘는 뭐만 말하는 거예요? 뭐만?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만. 왜? 리모델링은 건설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정세대수라는 말도 안 어울리잖아요. 이미 천세되면 다 입주해 살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하여튼 건설자가 나오면은 리모델링은 나오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 읽어봅니다. 시작!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는 거야. 외우는 겁니까? 이해하는 겁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아까부터 건설자 강조한 이유입니다. 리모델링은 건설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조합 설립 시 요건 보세요. 일반 동일한 지역이죠. 지역이니까 거기 이제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얼마 이상 최소한 6월 이상 거주입니다. 지역은 요거. 지역은 얼마라고? 그 지역에서 얼마 이상 거주? 6월 이상은 거주해라. 나 어제 이사 왔거든. 안 됩니다. 요건 아마 실무자 개념인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얘기하면 뭐 확정일자 받고 한다든가 뭐 뭔가 있을까요? 분명히죠. 하여튼 6월 이상 거주란 말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일단은 뭐라고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이게 바로 무주택자이거나 그 뜻이에요. 택자이거나. 두 번째 아니면 뭐요? 85제곱미터 이하 몇 채? 두 채? 한 채 소유한 자. 그 다음에 직장조합은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한 자일 것. 그 다음에 하여튼 같은 직장에 보면 돼, 그냥. 깊게 보지 마시고요. 마치 똑같이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똑같은 내용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니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 신고. 자, 저를 보세요. 뭐든지요, 지역조합이든 지역조합 설립하려면은 얘는 인가받습니다. 인가받아요. 직장조합도 인가받고요. 리모델링 조합도 인가받습니다. 일단은 다 인가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합 설립할 때 인가 받는데, 자, 요겁니다. 직장조합 있죠? 직장조합도 다 인가인데 여기만 딱 하나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입니다. 국민주택 있죠? 국민주택을 요거를 건설이 아니고 공급 국민주택을 공급할 때는요 뭐 한다고? 얘는요 신고합니다. 무슨 조합만? 여기 직장조합만이요. 아시겠죠? 여기 저를 보세요. 여기 국민주택의 공급이지 건설이 아닙니다. 공급이고 직장조합이지 지역조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얘만 뭐라고요? 신고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요 85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는 해당하지 않아요. 얘는요 무주택자에 해당돼요. 요거 요 내용은 거기 안 나오고 옆에 나올 거예요. 옆에. 아니면은 여기 책에 없던가, 없으면 다음 파트에 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 그래서 따라합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시에는 신고한다. 뭐만?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그리고 무슨 조합입니까? 직장조합일 때, 직장. 그래서 요거 지역조합 아닙니다. 직장조합일 때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따라합니다. 국, 공, 신, 무. 아예 외우세요, 이거는. 저를 보세요. 딴 건 얘 빼놓고 다 인가인데 얘만 신고야. 그러니까 단골 지문이야. 항상 나와. 얘도 인가로. 아시겠죠? 주로 이제 신고를 인가로 바꿔냅니다. 그리고 이 무주택자를 85 이하 한 채로 바꿔냅니다. 그 두 개 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 공급 건설 요걸 바꿔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무주택자이지 85 이하 한 채 아닙니다. 신고이지 인가가 아닙니다. 또 직장조합이지 지역조합이 아닙니다. 그 뒤에 거 보시면 돼요. 국공신무. 시작. 국공신무. 한 번 더 시작. 국공신무. 마지막 시작. 국공신무. 직장조합일 때 했다는 것, 그것까지 알아두시고, 나머지 여기 조합 교체는 다음에 볼게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외우는 거니까요. 자, 오른쪽 2번. 밑에 리모델링은요, 리모델링은 그냥, 안 봐도 좋아요. 용어 중에 할 때 봤던 내용 그대로니까 천천히 봐도 되고요. 2번 나오잖아요. 조합 설립. 주택건설 조합. 뭡니까? 설립 인가 받아라, 일단은. 이것도요, 특시, 특도, 시군구입니다. 아시겠죠? 특시, 특도, 시군구인데, 가로 열고, 이하, 시군구라 하자. 왜?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특시, 특도는 왜 빼느냐? 어차피 쓰든 말든, 지들이 다 혼자만 하거든요. 그리고, 자, 3번, 2번 보지 말고 3번. 나오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밑에 시군구청장에 뭐라고요? 신고하여야 하며. 됐죠? 이런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가 있다. 물론 무슨 조합? 직장조합에 한한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은 원칙이 인가이나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뭐라고요? 신고로 가능하다. 이것도 국민주택입니다. 일반주택이 아니고. 요것만 알아도요, 현재 여기 한 거에서 시험에 무조건 나와. 앞에 좀 더 하겠지만. 그러니까 직장조합은요, 7문제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주택조합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이것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니까 이건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 절차를 통해 한꺼번에 강의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탈락해갖고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뭐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뭐고, 이거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은, 승인권자는 뭐, 어차피 행정식 외우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정식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건축법만 딱 하고 말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건축법도 안 하려다 했는데, 괜히 했어요. 자, 보시면 보세요. 요거만 봅시다. 대상. 저를 봐요. 등록은 20개지만은, 그죠? 주택법 적용받는 사업계획 승인이냐, 건축법 적용받는 거냐, 그때는 뭡니까? 30개. 그거는 알고 가자, 그거는. 자, 1번. 주택 뭐라고요? 30호. 그리고 공공사업에 의한 단독주택이나 한옥 같은 거 있죠? 이거 없지만 안 써놨네. 그거는 50호인데 그냥 넘어가서 하지 마세요. 그냥 만약에 원칙은 30호인데 2개가 50호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30세대 이상인데 일반 2가지가 또 50세대 이상 나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다음에 하긴 하고요. 여기다 보면 그건 나온 겁니다. 근데 대지요, 대지. 얼마에 똑같이? 1만 이상입니다. 근데 옆에 잘 설명해 줬네. 등록 기준과 다르다. 왠지 압니까? 등록 기준은 연간 합산한 것이 1만이고, 여기는 뭡니까? 한 번에 할 때마다 1만 이상, 1만.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등록 기준은 연간 1만 이상, 지금 2천이고 3천이고 합산해가지고 연간 1만 이상일 때, 아까 연간 20, 31만. 그 얘기고, 여기서는 뭐라?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1만 이상일 때에만 승인받는 겁니다. 1만이 안 되면은 건축법상 그쪽 가겠죠. 허가 받겠죠. 그래서 거기 단독이, 거기, 30호 이상인데 예배 나오잖아, 그죠? 블록형 단독 이렇게 하지 말고 공공사업에 따른 단독이에요. 블록형은 지만 하는 것이고 법률에 이름은 없습니다. 공공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단독, 이때는 50개 이상, 50개가 안 되면은 허가. 그리고 한옥은 50호. 잘 안 하니까. 공동은 30세대인데 리모델링도 저를 보세요. 이거는 뭡니까? 대수선이 아닌 일부 증축할 때, 그렇죠? 세대수가 증가할 때 3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고 안 되면은 얘도 건축 허가 받습니다. 그 외에 1번, 2번은 뭐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있어 보자. 요거 하나를 잠깐 할까? 잠깐만. 뒤에 거는 의미 없는 거니까. 안 되겠으면 승인권자 합시다. 왜냐면 뒤에 있죠?
4장 넘어가 버리면 요거는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이 좀 많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그렇죠. 여기 양이 많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야 돼. 같이 투기가율 쭉 하면서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딱 2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빼겠어요. 빼고 대신에 나중에 이제 1월달 할 때는 같이 싸잡아가지고 같이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권자 하죠. 승인권자 그죠? 건축법 했으니까 승인권자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이니까 짧게 말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 해야 이제 정확한 말이 되겠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승인 대상은 아까 30, 30, 예배 50, 50. 그 다음에 1만. 이거 뭐냐? 연간자가 들어가는 것이라 지금 이 순간 한 번 할 때마다 30, 50, 1만이 아시겠죠? 할 때마다 승인 받는 것은. 승인권자가 누구냐? 먼저 밑에 보세요. 자, 원칙은 이렇게 하세요. 원칙은. 그냥 하죠. 지자체. 누구라고요? 지자체. 지자체라고 해야 쉬워요. 이것이 그리고, 자, 그 대지 면적 있죠?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하고, 둘 다 지자체이지만, 면적에 따라 약간 달라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아무래면요, 10만 이상은 광역이고, 이래 보시면 돼요. 10만 미만은 기초. 광역자치단체라면, 10만 미만은 기초자치단체로 이해하시면 돼요. 면적이 넓고 작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 시도시사인데, 항상요,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있죠. 시장 문서에서 일반시 말고, 대도시. 대도시는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끼어 있을 때 항상 광역시로 포함시켜줘요. 그러니까, 반에서 올라가주지 내려가지 않게 해요. 이거 대장이에요. 아시겠죠? 거기 줄 거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인데 하기가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시가 누구죠? 특광, 특시죠. 여기 특광, 특시. 무슨 얘기입니까? 특광, 특시는 면적 관계없습니다.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승인권자. 아시겠죠? 자, 여기 도할 때 도하는 특도하고 팔도 있죠. 있잖아. 특도. 그죠? 특도 뭡니까? 특도도 본인 특도, 특시, 특도는 다 하나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대장은 올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10만 미만은 결론적으로 뭐죠? 일반 시장하고 군수란 말이야. 결론적으로는. 그죠? 일반 시장하고 군수인 경우에만 10만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걸 법 만들 때 이렇게 했지만 원래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나 같으면은. 그냥 원칙은 지자체니까 그냥 시도지사, 뭐야?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일단은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승인받는다. 단 대도시가 아닌 시장 또는 군수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을 이렇게 해야 맞는 원래는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어렵게 한 거야. 어렵게 한 거야. 결론은 쉽게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10만 이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면적 관계없이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면적 불문 본인이 승인권자. 근데 일반 시와 군수는 10만 미만일 때. 그러면 일반시 안에서, 양산시 안에서, 함안군 안에서는 면적이 10만 미만이면은 함안군수와 양산시장이 승인권자. 근데 그 면적이 양산시 안에 10만 이상이야. 함안군 안에 10만 이상이야. 그때 누가 합니까? 도지사. 시는 안 나오지. 그 쉽게 말하면 경남시사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얘만 하면 돼요. 그냥. 일반 시장하고 군수는 10만 미만. 10만 이상이면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
됐죠, 그죠? 예. 결국은 요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전부 다 관계없이. 관계없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거 나오다는 거죠? 예. 결론 같은 경우는 요 개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또 국장이 있지, 국장. 예외. 국장.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나오죠, 그죠?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누굽니까? 국가 토주공. 잘 봐요. 국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있죠? 여기 보세요. 자, 공공주체 누구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이잖아요. 잘 이게 보세요. 자, 그만 끝낼게. 자, 지자체는 원칙이니까 여기 있으니까 빠지죠, 그죠? 그러면은 지방공사는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안 들어가죠. 그죠? 그 시험 잘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공은 안 들어갑니다. 국가가 할 때는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고 토주공도 국장인데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이잖아요. 누구 가죠? 지자체 찾아가서 승인받는 건데, 아니, 간단해요, 그냥. 아까처럼, 뭐, 만약에 양산시에서, 지방공사가 양산시에서 한다. 면적이 10만 미만이면은, 누구 찾아가서, 양산시 찾아가서 승인받고, 10만 이상이면, 경남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함안군이다. 함안군에서 지방공사가 실시한다. 10만 미만이면은, 함안군수가 승인권자고, 이상이면, 경남지사가 승인권자예요. 하여튼 지방공사 여기 들어가요. 여기.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자, 두 번째 뭐냐면은요. 두 번째. 바로 3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래서 택지개발사업하고요. 도시개발사업 두 개만 나오죠.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중 국장이 지정구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그죠? 나 찾아와서 승인 받아라고 고시합니다. 그 지역 안에서만, 고시한 지역 안에서만, 밖에서는 승인 안 받아요. 아시겠죠? 이거 330만 이상의 택도. 넌 택도 없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개 더 있는데 뺐네, 현재. 나중에 봅시다. 한마디 긴급. 아시겠죠?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해서 지역 균형 개발 내지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국장이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이런 국가적 측면이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현재 여기 이제 뭐 빠져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이렇게만 봅시다. 세 가지.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으로 섞어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방금 요거야 분명 그죠? 요것만 이해하면 돼, 그죠? 이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10만 넘든 말든 무조건 그냥 뭐 10만 이상도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10만 이상일 때도 본인이 10만 미만도 본인이 일반 시와 군수만 일반 10만 미만일 때 일반 시장 군수 10만 이상이면은 도지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도 지자체 국장이 아니다. 요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용어적인 파트가 중요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했고요. 또 뒷부분은 또 뭐 앞으로 할 거니까요. 안 했다고 손하지 마시고 요거는 뭐 앞으로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요까지 하는 걸로 해서 주택부 마치고 아니면은 맞네. 오늘 중강이 아니네. 아니네. 그럼 다음 주 있네. 다음 주에 하자고. 다음 주에 그러면은 233페이지 있죠? 여기부터 하고
난 오늘 종강인 줄 알았어. 다음엔 그냥 시험은 다음 시험 봐도 4시간 동안 시험 많이 남네. 그러니까 요거 1시간 하고 농지법도 1시간 하고 시험 보고 내가 풀어주고 그래서 다음 주 빨리 1시 반에 마칠게요. 아시겠죠? 혹 질문? 없죠? 예, 수고했습니다.